안녕하세요. 최병서입니다. 오늘부터 새롭게 문화예술에 관한 다양한 저의 생각, 또 제가 쓴 책들,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주고 싶은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사실 제가 작년에 자유기업원에서 최병서의 문화살롱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한 1년 가까이 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오늘부터 제가 그냥 구명조끼 없이 제가 기계치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드뷔시의 그 조각배, 엉바또 같이 망망대 유튜브의 망망대를 조각배를 가지고 나가보려고 합니다. 저의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, 저는 그저 저의 그동안의 어떤 문화예술 또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컨텐츠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아침에 오면서 전철을 타고 또 걸어서 이 연구실까지 왔는데, 제가 걸어오면서 느끼는 거는 도시가 왠지 삭막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니고 좀 그럴 젊은 시절에는 길 가다가 들리는 그 음악 카페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음악 카페를 들려서 차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하는 그런 여유가 있었는데, 요새는 그런 거를 찾기 힘들어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제목으로 그 예전에 음악 감상실 또 음악 다방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. 이쯤 되면 벌써 이건 뭐 저 라떼 얘기네 라고 아마 채널을 돌리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, 예, 맞습니다. 이거 라떼 얘기입니다. 그런데 그 예전의 음악 감상실에 대한 추억이 저는 아직도 오롯이 남아있고 지금도 생생합니다. 그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. 1970년대에 제가 대학을 다녔는데, 그때 음악 감상실이 대표적인 것이 한 서울에 세 군데 있었습니다. 하나는 무교동에 있는 르네상스라는 데가 있었고요. 그리고 거기서 조금 그 광교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삼각형으로 된 건물이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. 그 건물 1층이 삼각 다방이었고요. 그 2층이 아폴로라고 하는 음악 감상실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 더 내려가서 명동 쪽으로 가게 되면 충무로에 필하모니라고 하는 음악 감상실이 있었습니다. 그 세 곳은 모두 제가 아주 추억이 깃든 그런 곳인데요. 그 당시에 그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그 국민소득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습니다. 거의 북한보다도 갖거나 못한 그런 정도의 상태였는데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집에는 없었습니다. 라디오가 고작이고 전축이 있는 집은 드물었어요. 그러니까 음악을 정말 잘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음악 감상실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때 이제 음악 감상실을 가면은 그 맥킨토시 스피커 굉장히 크죠. 그리고 턴테이블, 진공관 앰프, 정말 너무나 좋은 그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줬고요.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표를 받는데 그 음료권도 같이 줍니다. 그래서 이제 음악을 듣다가 나와서 이제 음료도 마시고 담소도 하고 또 뭐 담배도 피고 뭐 그랬죠.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음악을 듣는데 뭐 자는 사람도 많았습니다. 근데 이제 그 당시 음악 감상실 앞에는 이렇게 칠판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칠판에다가 그 DJ분이 이제 제목을 분필을 쓰고 이제 그거를 듣곤 했는데요.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음악 프로가 많지 않았어요. 라디오에서도 우리가 70년대는 팝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요. 우리나라 그 가요나 이런 것보다도 팝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
그때 제일 처음 나온 그 음악 방송이 제 기억에 의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최도국 씨라고 하는 DJ가 그분은 아마 우리나라 음악 DJ의 아마 효시일 겁니다. 지금 아마 살아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. 그 최동욱 씨가 진행하는 동화방송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3시의 다이얼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진행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주 첨단의 그 팝 음악을 들려주고 또 실제로 전화를 통해서 리퀘스트를 받았던 그런 프로입니다. 그래서 제가 아주 즐겨 들었던 프로이기도 합니다.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듣는 이 음악 감상실에 대한 기억은 아주 저희한테는 아주 소중한 기억입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당연히 핸드폰도 없었고 삐삐도 없던 시절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되면 뭐 못 나가는 경우도 생기고 뭐 늦게 가는 경우도 생기는데 연락할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당시에 다방에 가면은 왜 카운터 옆에 그 메모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메모판에 뭐 기다리다 간다, 뭐 30분에 어디로 와라, 뭐 이런 메모를 거기다 붙여놓고 그게 그 지금의 뭐 핸드폰의 그 카톡 같은 역할을 했었죠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커피집이나 이런 음악 다방에서 주는 커피 문화로 말하자면 지금의 우리가 마시는 커피하고는 정말 천양지판의 형편없는 커피를 마시곤 했죠. 그 당시 커피는 소위 그 담배꽁초 커피라는 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커피물을 좀 진하게 내기 위해서 담배꽁초를 뭐 섞는다 이런 루머가 있을 정도로 아주 커피 맛이 형편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.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제가 요새 커피를 마시면요. 커피가 너무너무 맛있습니다. 너무 맛있고요. 너무 진하고 너무 좋습니다. 근데 하여튼 그 예전의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러한 그 맛없는 커피를 마시면서도 그 음악 감실에서 좋은 음악을 듣는 기억이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이제 또 음악 다방이 대학가에 있었습니다. 그 하나는 지금도 있는 그 대학로에 있는 이 학림이라고 하는 다방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신촌에도 모 여대 앞에 음악 다방이 한 두어 군데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젊은 시절에 젊음을 꽃피우고 여러 가지 정말 담소를 나누던 그러한 무대가 그 당시에 음악 다방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음악 다방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옛 추억에 젖어드는데요. 제가 그 옛날 생각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음악 다방에서 생겼던 그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거는 요 다음 편에 제가 있었던 에피소드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 유튜브가 너무 길어지면 사람들이 너무 재미없어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그 음악 다방의 어떤 에피소드는 다음 편에서 제가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